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. 여러분, 케이블카 한 번쯤은 타보셨을 텐데요.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지자체들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케이블카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등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. 처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국립공원이나 명산에 가보면 케이블카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뜻일 텐데 지금도 계획 중인 곳이 많다고요? 네, 그렇죠.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한 18개 정도 그 케이블카가 이제 좀 큰 규모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케이블카 설치 붐이에요, 한참. 그 사실 이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 지역이고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산 정상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 민감한 이런 지역인데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는 합법화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원법에 67년에 제정된 공원법에도 보면 공원 시설로 돼 있습니다. 케이블카가. 그래서 뭐 71년도에 이제 설악산 공금성 케이블카라든지 80년도에 뭐 내장산 케이블카, 그다음에 뭐 83년에 방송용이긴 한데 이제 그 계룡산의 케이블카, 네. 그다음에 이제 89년에 좀 편법으로 운영돼서 논란이 많았던 이제 덕유산의 그 스키장용 케이블카 지금도 운행하고 있죠. 네. 근데 이것이 한 20년 동안 추진이 안 됐단 말이죠. 국립공원. 왜 안 됐냐를 생각해 보면 네, 그 아무래도 그 국립공원은 보존해야 되고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근데 네. 지금에 있어서 이제 또 계속 붐이 일고 있어서 많은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좀 경제성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. 과연 그런 건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하고 지자체별로 그 연구 의뢰를 해서 비용 편입 분석 1.0 이상이 나와야 이제 경제성이 있는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. 이렇게 의뢰해서 나온 그 비용 편입 그 분석 결과는 이제 상당히 뭐 1.5까지 나오고 1.2, 3 뭐 이 정도 나올 정도로 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네. 제대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비용,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숙박을 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해서 이런 민박이나 식당들이 피해보게 되는 이런 피해 비용까지를 넣고 계산을 한다면 아마 오히려 1.0 다 이하인 걸로 이런 자격 기준에서 경제성에서 특히 많이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특히 네. 케이블카는 예전에는 뭐 200억, 300억 원 정도면 이제 설치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요즘 또 산 정상까지 뭐 4km 이상 네. 노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상부에 뭐 그 커다란 정류장이나 전망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최소 못 들어도 600억에서 1000억까지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. 근데 이것이 반짝 2, 3년간 그 효과는 뭐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역 공동체에도 그렇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그렇고 큰 도움이 못 된다. 예를 들면 그 뭐 잠깐 빨리 왔다가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네. 지역에서 돈을 많이 쓰거나 뭐 이러지도 않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막연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논리는 좀 위험한 게 아니냐. 그렇게 네. 생각합니다. 그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. 또 경제성, 또 환경 보전적인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국립공원 관리부처가 환경부죠. 네. 환경부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가요? 그 전에 이제 2001년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2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그 이제 뭐 10년 전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네. 보전 중심으로 정책을 쭉 그 이끌어 왔죠. 그러면서 삭도 관련한 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래서 허용 자체를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조를 이제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08년부터 이제 이명박 정부,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후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지자체들로부터 더
이게 이제 케이블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. 네. 국립공원 내에. 그래서 결국은 환경부가 급기야는 2010년에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면서 그 자연보전지구, 특히 이제 산 정상부 중심의 자연보전지구가 이제 되게 그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민감한 보호해야 될 지역인데 노선 길이도 2km로 제한했던 걸 5km로 늘리고 그 정류장 높이도 9m에서 5m, 아니 15m로 그래서 한 5층 높이가 되거든요, 건물. 이렇게 이제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또 2년 뒤에는 시범 사업 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.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고 보존하는데 그 소신을 갖고 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오히려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촉진하는데 네. 앞장서 왔다라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죠. 네, 그렇다면 이 찬성하고 추진하는 쪽에서도 외국 사례를 좀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좀 늘리는 추세인가요? 어떻습니까? 외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해야 된다. 뭐 이런 이제 논리인데 네. 사실 이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되거나 알려진 바가 없는데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만든 미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하나도 없고요. 네. 케이블카 붐이 일었던 그 60년대, 70년대 붐이 일었던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하거나 철거하는 추세고요. 중국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가 상당히 많죠. 그 기계를 자랑하는 뭐 황산이나 장가게 뭐 이런 곳에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루산 같은 곳은 여기에 이제 케이블카 때문에 오히려 그 세계 자연문화유산 등재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철거하는, 금지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었고, 네. 그 다음에 장가게, 많이들 가시잖아요. 장가게 같은 경우는 이 관광용 케이블카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이제 그 취소, 해제하겠다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고요. 예. 지금 뭐 화산 같은 경우는 그 오히려 이제 케이블카를 철거하지 않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렵다.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. 호주 같은 경우도 뭐 그 7년이 넘는 신중한 기간을 통해서 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오히려 없애면서 환경 훼손을 저감하는 노력을 벌여왔고,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케이블카를 철거하고 그 폐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시대적으로 계속 그 케이블카 설치, 특히 국립공원 보호 지역에 설치하는 추세여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. 네,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의 사례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네요. 네. 처장님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들으신 것처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. 두 가지 입장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요.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이득은 어떤 것인지, 또 이로 인해 발생할 환경 훼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철저히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